이번에는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부동산 강제 경매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강제 경매 신청을 해야 하는지, 신청할 때 알아야 할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부동산 강제 경매에 필요한 등기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는지, 별지 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필요한 첨부 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채무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까지 확정되었지만 채무자가 여전히 돈을 갚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강제 경매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해 충당할 수 있는 강제 집행 절차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방의 부동산을 강제 경매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모 씨는 이모 씨의 과실로 부상을 입게 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나긴 소송 끝에 김모 씨는 승소하였고 이모 씨가 항소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모 씨는 김모 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사하고 아무런 연락조차 취하지 않았는데요. 김모 씨는 이모 씨가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이모 씨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모 씨는 강제 집행을 위해 이모 씨의 재산을 확인하던 중 이모 씨가 살고 있는 집이 이모 씨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되어 김모 씨는 이모 씨의 부동산에 강제 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방법 중 하나인데요.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로 압류한 뒤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강제 집행 방법입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은 강제 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과 집행권원의 송달 증명원,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한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와 강제 경매 등기를 위한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부동산을 압류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 개시 사유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채무자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법원에서는 매각기일을 지정해 부동산에 대한 입찰 공고를 진행하여 입찰을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매각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법원은 채권자에 대한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배분합니다. 채권자들은 이러한 부동산 강제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는 등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등기촉탁 수수료를 먼저 납부하고 해당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서울 소재지라면 이택스에서, 서울 외 지역의 부동산은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기촉탁 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의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에서 전자납부의 납부정보 작성 탭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모두 납부한 다음에는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전자소송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때 납부확인서에 기재된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 방법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집행 등 전자소송용으로 발급한 다음 전자소송에서 집행대상 목록을 입력하면 별지로 기재하는 부동산의 표시와 이해관계인 목록이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별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집행 등 전자소송용으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서 작성 방법은 가압류를 먼저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진행합니다. 사전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다면 반드시 부동산 가압류 신청 사건 번호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한다고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만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이 이전의 가압류와 경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강제 경매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선행 사건 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청구 금액에는 집행권원에 기재된 채권액을 기재하여 줍니다. 집행권원이란 확정된 판결문이나 결정문, 심판문, 조정조서와 같이 집행력이 있는 문서를 말하고 이번 사례에서는 확정 판결문이 집행권원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원금과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표제부를 보고 동일하게 기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 목록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별지 목록과 같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서의 신청 취지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 금액을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를 개시한다. 그리고 채권자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한다 라고 기재합니다. 그 다음으로 신청 이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를 기재하였습니다. 첨부 서류는 집행권원과 집행권원의 송달 증명원, 이 사건의 목적물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영수증, 그리고 등기촉탁 수수료 영수증을 제출하는데요. 집행권원과 집행권원의 송달 증명원은 재증명 신청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 접수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신청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가압류에서 부동산 강제 경매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가압류 결정문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신청서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별지 목록은 경매할 부동산을 표시한 부동산 목록과 이해관계인 목록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쉽게 말해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갑구와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 및 소유자, 저당권자 등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제부를 보고 샘플과 같이 기재하는데요. 만일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집행 등 전자소송용으로 발급하였다면 이해관계인과 부동산의 표시의 내용도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별도로 별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부동산 강제 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강제 집행 방법이고 등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와 등기촉탁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각자 상황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보세요.